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6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47번서부터 49번까지 세 문제를 풀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 빨리 복습을 41번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47번 진행하겠습니다. 41번. 3상 4선시 380에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되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중성선, 중성선. 42번 플로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가? 400V. 4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비상 콘센트. 44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플로어 덕트 배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기 공사 돼 있는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요, 배선이기 때문에 이게 케이블 배선이냐 합성 수지관 배선이냐 플로어 덕트 배선이냐 금속관 배선이냐, 사실은 이 문제 낸 게 유치하긴 합니다. 왜 유치하냐면요,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해성 물질의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이라, 금속관 배선이라는 게 어디고, 케이블 배선은 있죠. 합성 수지관 배선이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플로어 덕트 배선이라는 게 어디 있고요. 좀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게 좀 이게 말장난식으로 좀 내놓은 건데요. 그냥 공사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그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뭐 금속관 배선이라는 게 뭐 있어요? 이게 용어적으로 보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기능사 문제들은 약간 좀 말이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어거지로 막 껴맞힌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입니다. 45번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1.5m, 금속관은 2m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 수지관은 이제 플라스틱이니까는 1.5m, 금속관은 이제 금속관은 좀 두꺼우니까 튼튼하니까 2m,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 이게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 막 뭣도 모르고 공부할 적에는요. 이게 새들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15년도, 이제 15년도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금속관공사에서 피팅류들 풀박스 할 적에 새들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새들이라는 건 관을 이렇게 지지할 적에 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지지점과 거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1.5m입니다. 46번.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종별 접지공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서는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의미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빼기로 하고 46-1번을 넣었어요. 그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답이 이거거든요. 이거 2번. 근데 왜 이게 400V 이상이면 특삼종인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 그럴 경우 다시 3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요게 맞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틀린 거거든요. 나머지 다 맞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 46-1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1번은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였다. 2번 규격에 적당한 단면적 4mm 스키아 단면적을 사용하였다. 답은 3번이죠. 전선으로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하였다. OW 전선은 사용 못합니다. 그 관공사에서는요. 뭐 합성수지관, 금속관 뭐 이런 데서는 사용 못합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47번.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케이블 손상 방지 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이건 제가 15년도 이제 금속관 공사 이제 별도로 했던 영상과 그 다음에
그 금속관 공사 이제 그 피팅류들 설명하면서 제가 이게 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입니다. 부싱. 부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금속관 공사를 우리가 이제 자르고 나면은 그 자른 면이 뭐 쇳가루들이 묻고 뭐 꺼끌꺼끌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머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다루고 나사산을 낸 거를 부싱을 통해서 피복이 손상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피복 또는 케이블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저기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이제 그냥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8번 부하의 역률이 규정가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참 여기 이 48번 문제는요. 뭐 이게 기능사서부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처럼 다양하게 이 문제처럼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상용 콘덴서를 우리가 좀 말합니다. 그냥 파워 캐패시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현장에서 부르는 거는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이제 그 진상용 콘덴서 또는 그 전력용 콘덴서 진상이죠, 진상용 콘덴서 SC 스테이트 콘덴서. 사실은 진상용 콘덴서라고는 현장에서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을 진상으로 이제 넣어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용 콘덴서라는 말로 여기서는 찾는 게 맞아요. 여기서 역률 개선은 콘덴서밖에 없는데 들어간 게 콘덴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말장난인데 진상용 콘덴서라는 말보다 전력용 콘덴서, 파워 캐패시터, 그 다음에 스테이트 콘덴서, 그 다음에 또는 현장에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저는 진상용 콘덴서라는 거는 이거 저 때는 이게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92년도에는 근데 이게 진상용 콘덴서는 사실 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쓴 거는요. 근데 뭐 그 전력용 콘덴서 자체가 진상만 하는 거니까 지상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역률을 좋게 개선해 주는 거. 0.8, 0.7 되는 거를 계산을 해서 0.95 이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게 해주는 거니까 진상용 콘덴서가 맞죠. 우리가 동기조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상과 지상을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이제 역률 개선용 콘덴서 같은 경우 진상용만 이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률 개선을 위해서 여기다 제가 이건 정리를 해놨어요. 전기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뭐 산업기사나 기사, 뭐 길사 문제도 수없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역률 개선용 콘덴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을 위한 장치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 K바 이제 킬로 바를 계산을 할 적에 이게 무여분이죠. 바는 그 다음에 와트는 유여분이고 그 다음에 VA는 피상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까지는 제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해서 나오는 곡선까지는 가져오진 않았고 요 공식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전기 이론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회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전기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론에서도 이거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설비하면서 나올 때마다 이거 지금 전력공학에서 48번은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 기능사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를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 법규, 그 다음에 조명공학, 소방 이게 막 잡다한 설비들, 건물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다 갖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 설비는 뭐 수전 설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전 설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되게 전기 설비라는 게 되게 넓어요. 그래서 QC는 P 탄젠트 섹터 1 빼기 탄젠트 섹터 2. 그래서 개선전
개선 후, 탄젠트 섹타 2는 개선 후, 탄젠트 섹타 1은 개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젠트 섹타는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sek타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막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회로 이론에, 전기 이론에서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그 관련된 공식들은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역률 개선 효과. 역률 개선 효과 요 6개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격증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기인이라면. 그래서 뭐 변압기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 배전선로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 설비의 이용률을 증대시킨다. 네 번째, 전압 강화의 감소. 다섯 번째, 전기요금의 절약. 여섯 번째, 전압 변동률 감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는 수전 인입단 집중 설치하는 거, 부하별 말단에 개별 설치하는 거, 분산 설치하는 거죠, 설치.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게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를 부하별로 설치하면은 부하별로 역률 개선을 하는데, 이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이나 수전 인입단에 설치를 하는 거죠. 요 방법도 많이 쓰고, 요 방법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쓰긴 하는데, 혼자서 쓰기는 하는데, 사실 가장 그 개선 효과가 높은 건 요 방법이 가장 완벽한 거죠. 근데 설비들이 많은 데는, 전동기 부하가 많은 데는 이게 다 설치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인입단에 하거나 분산 일부 이제 모선별 이제 모선에 그냥 말단에 설치해 가지고 이제 모선별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도 그 모선 말단에 이제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1뱅크 투입이냐 2뱅크 투입이냐 3뱅크 투입이냐 이거를 이제 역률 상태를 가지고서 보정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걸 가지고서 얘가 이제 역률을 보면서 이제 투입을 해요. 그 다음에 49번. 요거는 제가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한 종단 조석을 할 경우 소정의 압축 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압착하는가. 보통은 짧은 거는 뭐 2개소, 긴 것은 이제 뭐 좀 굵거나 그런 데는 뭐 3개소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답은 2개소입니다. 2개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3개소 합니다. 3개소. 2개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냥 종단 접속용 슬리브에 의한 종단 접속을 할 경우 그냥 이렇게 종단 접속자가 있으면 여기 박고 여기 박았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찍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압축 공구 갖다 찍는 거는요. 뭐 좀 이게 길다 그러면 뭐 3번이나 4번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압축 슬리브라는 거는 이제 표준으로 대부분 이제 굵기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번을 이제 접속을 해줍니다, 보통.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3번 찍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49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